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잡한 경제 이슈를 뚝딱 풀어드리는, 뚝딱 경제 TV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AI 시대의 새로운 서구는 무엇인가? 요즘 월스트리트가에서 이제 가장 이제 뜨겁게 떠오르는 개념, 예.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가 주목한 새로운 투자 대상, 이제 바로 이제 컴퓨트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핵심 자원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엔비디아의 GPU 같은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막상 시장의 큰손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건, 이 칩이 아니라 이제 물건 그 자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자원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금융시장과 이제 AI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AI 산업의 큰 그림이 한결 선명하게 정리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사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AI 인프라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컴퓨터가 중요한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그 모델을 실제로 굴려서 답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자원을 쓰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용에는 모두가 합의한 표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세대의 GPU를 이제 빌리더라도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서 빌리는지, 뭐 미리 예약을 해뒀는지, 아니면 급하게 즉시 썼는지, 또 네트워크 품질은 어떤지에 따라 이제 임대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능은 같은데 가격표는 천차만별인 그런 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큰 변동성은 이제 결국 누구에게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여러분들. 네, 이제 가격이 정해준 이제 기준이 없이 이제 출렁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려워집니다. GPU를 이제 빌려주는 쪽,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나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GPU를 빌려야 하는 쪽, 즉 AI 기업들은 미래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일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양쪽 모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담이 큰 쪽은 이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일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과연 그만큼 수익이 돌아올까? 시장은 끊임없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투자 규모는 이제 천문학적인데, 그걸 검증할 잣대가 마땅치 않으니, 이제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컴퓨팅 시장이 이미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선 이제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천조 단위를 훌쩍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이 이제 석유나 곡물 같은 다른 주요 실물 상품과 비교해보면 의외로 허술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위험을 여러 참여자에게 나눠 분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원유 시장을 떠올려 보면 차이가 분명해지는데요. 원유는 오늘 가격이 얼마인지, 몇 달 뒤 가격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가격 변동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죠. 반면 이제 1조 달러짜리 이제 컴퓨팅 시장에는 이런 위험 이전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진 시점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스트리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가가 새로운 원자재로 점찍은 건 이제 엔비디아의 GPU 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칩이 이제 만들어내는 연산 능력, 즉 컴퓨트입니다. 예,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는 석유가 산업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연료였습니다. 자동차, 공장, 발전소 모두 석유가 있어야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컴퓨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하는 일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도 결국 모두 컴퓨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산업 시대의 석유가 했던 역할을 이제 AI 시대에는 컴퓨터가 아예 똑같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칩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칩이 뽑아내는 이제 연산 능력이 진짜 자원으로 예,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이죠. 예. 이런 변화를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이제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의 회장 겸 CEO 테리 더피입니다. 그는 이제 컴퓨터를 두고 이제 AI 모델과 AI 모델 훈련과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근간이 되는 이 연산 능력이 그 자체로 이제 새로운 자산군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자산군이라는 말에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산군이란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이제 원자재처럼 투자 대상이 되는 이제 자산을 묶어 부르는 큰 분류를 뜻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새로운 자산군이 되고 있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연산 능력 그 자체를 사고 팔고 가격을 매기고 투자하는 대상으로 이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컴퓨터가 더 이상 단순한 이제 운영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연산 능력 그 자체의 값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인식의 변화는 곧바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2026년 5월 이제 CME 그룹은 GPU 시장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실리콘 데이터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이제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문을 열 계획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제 IC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서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선물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예,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란 이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어떤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원유 선물, 뭐 금 선물, 모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컴퓨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산 능력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제 급락할 위험을 미리 방어하고 투자자들이 컴퓨터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공식적인 파생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과거 이제 원유 시장의 발전 과정과 이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계를 1983년, 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1980년대 그해 뉴욕에서 예를 들면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 뭐 이른바 WTI 선물이 처음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석유는 그저 땅에서 이제 퍼올려 태우는 이제 에너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이 상장되고 난 뒤 석유는 이제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전 세계가 거래하는 거대한 금융 자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실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독립적인 금융 자산으로 진화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역시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거대하고 독립적인 금융 자산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고요.
1983년에 원유가 그랬던 것처럼 2026년의 컴퓨터가 비슷한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컴퓨터 선물은 정확히 뭘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받는 지점이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컴퓨터 선물의 기초 자산은 반도체 칩의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PU 한 장이 시장에서 뭐 얼마에 팔리는지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 GPU 임대료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GPU를 실제로 가동해서 얻을 수 있는 컴퓨터의 가치가 기초 자산이 됩니다. 예, 칩을 소유하는 값이 아니라 칩을 빌려 쓰는 값에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원유처럼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컴퓨터 가격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예, 막연하던 미래 비용이 숫자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이 주는 이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제 가격 발견 기능입니다. 예, 가격 발견이란 이제 수많은 이제 참여자가 이제 사고 팔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정한 이제 시장 가격이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명확한 미래 가격이 눈앞에 존재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양쪽 모두에게 든든한 기준점이 생깁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나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안정적인 매출 단가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니 사업 계획이 한결 수월해지겠죠. 반대로 이제 AI 기업들은 원가와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비용이 보이니 이제 무모한 베팅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 발견 기능은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이제 핵심 장치인 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실제 이제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왜 이런 제도가 이제 필요한지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314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추적하는 이제 온 디맨드 GPU 가용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온 디맨드 GPU 가용성 지수. 예,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빌려 쓸 수 있는 GPU가 시장에 얼마나 여유 있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AI 붐이 본격화되면서 GPU를 빌리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이제 가용성 지수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빌려 쓸 GPU가 점점 귀해졌다는 뜻이죠. 동시에 지표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건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니 가격은 출렁이고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앞서 언급한 실리콘 데이터가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객관적인 GPU 임대료 가격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마다 그 사업자마다 제각각이던 GPU 임대 비용을 한데 모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숫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이 지수는 이제 매일 산출되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일일 GPU 벤치마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CME 그룹은 이제 앞으로 바로 이 지수를 이제 컴퓨터 선물의 기초 자산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즉 이제 실리콘 데이터가 만든 객관적인 가격표를 토대로 이제 선물 계약이 거래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파텐처럼 흩어져 있던 이제 비용 정보가 점차 하나의 표준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선물 시장이 실제로 열리면요. 이제 관련 기업들은 아주 유용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이제 치솟는 이제 임대료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해지란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이제 미리 방어해 두는 걸 말합니다.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항공사는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제 미리 연료 가격을 고정해 두고 전력 회사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뭐 에너지 가격 위험에 대비하죠. 예, 그래서 AI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비용을 미리 일정 수준에 고정해 둠으로써 이제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하더라도 이제 재무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이제 기업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하나 더 생기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실리콘 데이터 측은 이 선물 시장이 특히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GPU를 빌려 써야 하는 기업들은 이제 가격이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몰라 늘 이제 불안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이 생기면 이제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GPU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 시장이 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가격을 묶어두거나 아니면 위험을 분산하는 식으로 더 똑똑하게 자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요, 가격 변동 위험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뭐 각자 알아서 유형을 떠안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라는 이제 공개된 이제 무대에서 이제 투명하게 비용을 관리하는 체계로 옮겨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이제 이 변화를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국내 이제 메리츠 증권은 이를 두고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연한 이제 내러티브의 영역에서 이제 검증 가능한 숫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내러티브란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세상을 바꿀 테니 일단 투자 보자라는 식의 이제 기대감에 기댄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동안 이제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상당 부분 이런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컴퓨터 가격 숫자로 이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무작정 이제 먼저 돈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 수익을 따져보고 진행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의 무게 중심이 이제 느낌에서 이제 근거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바라보는 핵심 관점 자체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 기업의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네, 칩을 많이 이제 쌓아둔 회사가 곧 앞서가는 이제 회사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GPU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GPU로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 연산 능력을 뽑아내고 또 그거를 얼마나 실질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입한 비용 대비 진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핵심 잣대가 되는 거고요. 양적인 물량 경쟁에서 질적인 효율 경쟁으로 그리고 시장의 평가 기준이 이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산 능력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는요, 사실 더 큰 신호로 익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지금의 AI 투자 사이클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초기에 AI 붐은 다소 이제 맹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칩부터 이제 확보를 해야 했었고, 그 인프라부터 깔고 보자는 이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기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칩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를 두고 다투던 경쟁을 넘어서 시스템의 효율성과 실제 수익성을 따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연산 능력의 상품화는 이제 바로 이 성숙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지켜봐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투자자들은 이제 컴퓨터 이제 선물 가격을 하나의 온도계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컴퓨터 가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제 AI 시장의 열기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이 거대한 투자가 또 하나의 과연 이게 고품인가? 아니면 뭐 건전한 성장인가? 이 경계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컴퓨터 선물 시장은 이제 시장 전체에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던 무형의 연산 능력이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이제 21세기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이 되었다.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 컴퓨터가 석유나 금처럼 사고팔고 값을 매기는 당당한 자산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의 금융화, 즉 선물 시장 같은 금융 기법을 통해 거래되는 흐름은 이제 AI 인프라 산업 전반에 깔려 있던 불확실성을 한층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산업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산업의 재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만 좀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엔비디아의 칩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칩이 만들어낸 이제 컴퓨터가 진정한 이제 AI 시대의 원료라는 점.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연산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 두 번째, 시장에는 이제 가격 발견 기능과 위험을 방어하는 해지 수단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막연하던 이제 컴퓨터 가격이 숫자로 드러나고 기업들은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이제 투자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한 한층 성숙한 AI 투자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을 통한 이제 가격 투명성과 이제 위험 관리가 자리를 만약에 잡는다면, 우리의 인공지능 이제 산업 투자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단단한 궤도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좀 약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혹시나 이해를 못하시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의 또 그런 댓글 이런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좋아요,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뚝딱 정리해드리는 이제 뚝딱 경제 TV였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